민주당이 민병두 의원실 명의로 공공기관 친박 임명사전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흑색선전, 네거티브 선거전을 주도하는 민주당의 21세기 마녀 사냥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민병두 의원의 지적처럼 대다수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자행하는 민주당의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단에 담긴 인사들 가운데는 친박이 아니라 친이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민주당이 얼마나 허위사실로 급조된 맹탕사전을 내놓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민 의원 스스로 인정했듯이 능력을 갖춘 분이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데 이분들을 낙하산이라고 매도한다면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친위 인사, 능력을 갖춘 분,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친박 낙하산 범죄에 포함시켰으니 얼마나 엉터리인지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잊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는 언론을 향해서 국정에 큰 지장 없이 할 테니 그거 하나는 봐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은 105개 정부 산하기관 490여 명의 임원 중 80여 명이 친여 인사라고 지적했고 참여정부와 정치적 인연을 기반으로 공기업위원회에 임명된 100여 명이 청맥회라는 모임까지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신들이 과언을 모르시하며 어떻게든 선거에 이겨보겠다고 용을 쓰는 민주당의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민주당은 무분별한 네거티브 공세를 멈추고 정정당당히 6.4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어제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광역단체장의 자당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당이라면 당연히 후보를 내고 그 후보로 유권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 의무일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과 새정년의 신당 창당을 새정치의 종언, 새정치의 오염이라고 비판하더니 이제 와서는 선거공학적 연대에 동참하려고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구태정치의 표본인 민주당과 입으로만 새정치를 외치는 새정년, 그리고 새정치가 끝났다고 비판하던 정의당의 한지붕 세가족 동거는 시한부 동거일 뿐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뢰 없는 3당 연대는 토끼를 사냥한 후 사냥개가 팽당하는 토사구팽이 아니라 토끼 사냥이 채 끝나기도 전에 팽당하는 토생구팽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며 경기도 교육감직을 사퇴한 김상곤 전 교육감이 고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는 것은 보도됐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이미 교육감 재직 때부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한 채 정치교육감, 이념교육감 행보로 우리 아이들에게 편협한 이념을 주입시키려 하더니 경기도지사를 꿈꾸면서도 여전히 이념적 치우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 전 교육감은 묘역을 참배하지 않는 것을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히다가 기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도지사가 된다면 도민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할 것이라며 표를 의식한 듯 발뺌하는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그동안 안철수 의원의 구애에 눈치만 보다가 합당 이후 즉각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행보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곰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행림수상을 꿈꾸는 김 전 교육감이 이제는 편협한 진영 논리와 낡은 이념에서 벗어나 포용과 통합의 통큰 행보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경기도민들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어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지는 큰 의료 대란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복지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동네 의원 28,660곳 중에서
5,997만 집단 휴진에 참여해 참여율이 20%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네 병원을 찾았던 시민들은 인근 병원을 전전하거나 주변 보건소를 찾아가는 등 크고 작은 불편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오늘부터 23일까지는 주 5일 40시간 근무의 적정 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휴진을 하고 24일부터 29일까지는 응급실의 필수 인력까지 참여하는 2차 집단 휴진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지성인인 의사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국민을 보도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처럼 비정상적인 집단 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원격 의료와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원격 진료는 의료기관을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의료산업을 특화 발전시켜 의료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의사협회가 대화를 통해 파국을 막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는 의협과의 대화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이 2차 집단 휴진으로 불편함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휴진과 예고된 2차 집단 휴진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진료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기초연금과 관련해 조금 드리려고 거짓말을 한 새누리당, 많이 드리려고 싸우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거짓 위법 현수막을 게재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에 혈안이 돼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거짓 선동을 멈추고 오늘 열리는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어르신 복지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송파시의 모녀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는 민주당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포퓰리즘도 모자라 복지를 선거에 악용하려는 정치 이용 행태를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길 바랍니다. 경기도 권역별 특성화 첨단산업 정책과 교통대책. 존경하고 사랑하는 12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준비된 민생도지사 김영선입니다. 저는 지난 3월 7일부터 33일간 김영선의 민생탐방 533 대장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공약 발표로 권역별 특성화 첨단 산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를 8대 권역으로 나누어 IT 정보통신, BT 바이오, NT 나노, ST 항공, ET 환경, CT 콘텐츠 등 6T를 권역별로 중점 육성하는 아리랑 산업 클러스터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를 8권역으로 나눈 아리랑 산업 클러스터는 권역별로 특성화를 이뤄내고 낙후된 산업구조 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족도시의 기반을 착실하게
보다 더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8대 권역이 경기 북부권, 경기 서부권, 경기 중서부권, 경기 서남권, 경기 남부권, 경기 중부권, 경기 동부권, 경기 중동부권 이렇게 8권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특정 산업의 경우 일부 지역에 고도로 집중된 경우도 있고 기업, 대학, 연구소, 생산 공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역도 존재하며 기존 도심에 노후된 제조업 공장이 집단적으로 밀집된 곳이 있는가 하면 도시 첨단 복합 지구로 변신한 곳도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과 결합한 변화와 혁신, 창조적 산업 활동이 왕성한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역 내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 글로벌 기업 및 관련 기업들과의 산학연 연계체계 속에 지속적인 고급 인재가 배출 양성되어야 하며 과학기술, 연구개발, 생산 및 시장 확보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기도는 특화된 첨단 산업과 혁신 거점 지역이 이미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을 향해 가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혁신과 창조 과정을 통해 한국 경제의 제2의 기적을 일구어갈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촘촘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8대 권역으로 나눈 아리랑 산업 클러스터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중부권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 중부권인 수원, 성남, 용인, 의왕권을 포함한 권역입니다. 이 지역을 IT 정보통신, BT 바이오, NT 나노, ET 환경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거점 R&D 집적지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권역 내 지식산업 거점을 특화 기능별로 집적화하고 거점을 연계하여 클러스터화함으로써 광역 경제권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국가 거점 R&D 집적지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원, 성남, 용인을 잇는 수도권 그랜드 R&D 벨트를 조성할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규모의 첨단 연구단지 벨트로 수도권 제1의 첨단 산업을 이끄는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기존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주민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 문화, 생활 소비 거점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경기 순환철도망을 신설하여 그 하나의 시작점이 되는 용인, 신갈 지역을 인접 지역과 연결 교통망 거점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경기 서남권입니다. 경기 서남권은 시형, 안산, 군포를 포함하는 권역입니다. 이 지역을 IT 정보통신, ET 환경, CT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 산업과 지식 기반 산업을 연결시켜 발전시키겠습니다. 시형, 안산 등 기존의 지역 중심 도시를 지역 간 연결 교통망 강화 및 역세권 개발로 광역 생활권의 거점 도시로 육성시키겠습니다. 더불어 비즈니스, 문화, 여가, 휴양, 관광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민 및 체류 중인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글로벌 빌리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군포와 안산을 지나는 기존 철도인 수인선을 신설된 경기 순환철도망의 서부축 및 최근 개통된 분단선과 연계해서 경기 서남권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남부권입니다. 경기 남부권은 평택, 안성, 오산, 화성을 포함하는 권역입니다. 이 지역을 IT 정보통신, BT 바이오, CT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국제 물류,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무정체 무사고의 지능형 고속도로인 경기만 스마트 하이웨이를 건설하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부품, 물류, LCD 산업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만이 향후 중국 경제의 고도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만의 SOC 시설 확충이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거점과 안성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물류 거점을 잇는 물류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GTX 노선의 기존 계획을 연장해서 군포에서 화성까지, 동탄에서 평택까지 노선을 연장하고 경기 순환철도망의 한 거점이 될 시흥과 제3순환축 고속도로의 출발점이 될 안성을 바탕으로 경기 남부권의 교통망을 완성하겠습니다. 경기 북부권입니다. 경기 북부권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의정부를 포함하는 권역입니다. 이 지역을 IT 정보통신, ET 환경, NT 나노, CT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 전진 기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반환 공유지를 활용하여 양주를 거점으로 의정부, 동두천으로 연결되는 기능 분담형 광역 자주도시권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DMZ의 핵심 가치인 평화와 생태를 상징하는 핵심 거점을 조성하고 DMZ 평화 생태 벨트를 개발하겠습니다. GTX를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 연장하고 양주와 의정부 간 기존 철도인 교외선을 신설 경기 순환철도망과 연결하며 연천과 포천을 제3순환축 고속도로의 한 축으로 구성한 교통계획을 바탕으로 경기 북부권의 교통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키겠습니다. 경기 서부권입니다. 경기 서부권은 파주, 고양, 김포를 포함하는 권역입니다. 이 지역을 IT 정보통신, CT 콘텐츠, ST 항공산업을 중심으로 국제 비즈니스, 통일 경제 지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개성지구에 상응하는 남북 경협 통일 경제 특별구역을 파주에 설치하고 문산에 남북 교류 협력 도시를 건설하여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더불어 파주 북시티, 헤일리, 일산 라페스타 문화지구 등 문화적 소비 공간이면서 잠재력 있는 공간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생활 속 문화 소비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존 GTX 계획 노선을 고양에서 파주까지 연장하고 경기 순환철도망의 서부축을 신설하여 인접지역과의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초석이 되게 하겠습니다. 경기 중서부권입니다. 경기 중서부권은 부천, 광명, 안양, 과천을 포함하는 권역입니다. 이 지역을 IT 정보통신, CT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방송문화, 영상산업 중심 지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KTX 광명역을 광역교통 연계 지점이 아닌 주거, 상업, 문화, 교류 지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고밀도의 문화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과천, 안양, 군포를 중심으로 과학지식정보타운, 안양 벤처밸리를 R&D 특화 거점으로 삼고 인재 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방송 영상산업 중심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한강 디지털 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한류 콘텐츠 강화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기존 GTX 노선이 지나는 과천, 안양 지역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기 동부권입니다. 경기 동부권은 가평, 양평, 이천, 여주를 포함하는 권역입니다. 이 지역을 BT바이오, CT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생태, 여가, 도자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상 레저와 호반 문화가 중심이 될 북부벨트와 역사 관광 및 리조트가 중심이 될 남부벨트를 연결하는 경기 강원 여가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경기도와 강원도의 상호 연계된 관광지로 개발하겠습니다. 더불어 전통기술의 보존, 우수한 도자 생산, 문화축자의 개발, 외국인 관광 유치 모두를 아울릴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해 경기 동부를 도자와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제3순환축 고속도로를 신설해서 가평, 양평, 여주, 이천을 하나의 권역으로 연결하고 타 지역과의 교통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켜 지역 간 산업 연계 및 교류가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동부권입니다. 경기 동부권은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를 포함하는 권역입니다.
이 지역을 ET 환경, CT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문화관광, 레저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복 규제로 지역 발전이 저해되어 왔던 이 지역에 환경 친화적 개발 모델인 녹색 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남 지역을 자전거 중심의 녹색 교통도시로, 구리 지역을 역사문화 녹색도시로, 남양주 지역을 공원 속의 생태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포구, 나루터, 주막촌 등 보건산업을 통해 한강 강변문화 실크로드 산업을 추진하여 지역 정체성 확립 및 신여가 문화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GTX의 기존 계획 노선을 청량리에서 남양주까지 연장하고 경기 순환철도망의 신설 구간이 남양주, 하남, 광주를 지나면서 교통 연계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권역 특성화 첨단산업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8대 권역 자세한 공약은 지역 현장에서 오는 12일부터 경기 중부권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1시간 교통망 실현을 위한 경기도 교통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문제는 경기도민의 최대 불만사항임과 동시에 8대 권역을 중심으로 경기도를 육성해 나가겠다는 저의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공약사항입니다. 경기도를 1시간 교통망으로 실현해서 경기도의 교통혁명을 이루겠습니다. 2013년 10월 경기개발연구원 도민의식 조사 결과 경기도가 직면한 문제 중 1위가 교통문제였습니다. 경기도민의 최대 불만사항인 교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데 더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는 통일대박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도, 도로, 시스템 정비, 교통 편의의 개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이 모두를 1시간 교통망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철도 인프라는 이웃 일본 동경권에 비하면 7분의 1 수준이고 경기도 철도 인프라는 서울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교통 문제가 공공의 문제이면서 각 개인에게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이슈인 셈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큰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권역에 따라 자연환경, 인구밀도, 산업 분야가 제각각입니다. 이웃 중국의 북경권이 8개의 순환축을 구축해서 교통난을 해소해가는 것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경기도의 교통문제 접근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는 하드웨어적 접근과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두 가지 측면에서 경기도의 교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맞춰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교통혁명을 이뤄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교통혁명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첫째, GTX 노선을 연장하겠습니다. GTX를 통한 경기 남북부 간, 경기 동북부 간 교통혁명의 확산을 위해 고양에서 파주까지,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 군포에서 화성까지, 동탄에서 평택까지, 청량리에서 남양주까지 등으로 GTX를 연장시키겠습니다. 노선 연장을 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역사 운영권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자도 적극 유치해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마련에 관한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은 후보가 결정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둘째, 8대 권역별 거점 지역 연결을 위해 경기 순환철도망을 건설하겠습니다. 경기 순환철도망은 이미 경기 북부 지역에 교외선이 있으므로 남부 지역의 경우 수인선과 분당선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신설 구간으로 서부 순환축, 고양이사 시험까지, 동부 순환축, 의정부, 도농, 신가를 반영하면 전체 환상철도망 추진이 가능합니다. 경기 순환철도망은 도심을 거치지 않고 외곽 지역 간 통금, 물류 유통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순환철도망은 서울 도심을 외곽 지역과 연결하는 방사성 축인 수도권 GTX를 보완함으로써 철도 중심의 수도권 공간 구조를 완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GTX 연장 산업 추진과 경기 순환철도망 건설 산업은 남북한
경의선 및 경호선과 연계된 한반도 종단철도의 일부로서 통일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의주로부터 이어주는 중국 횡단철도인 TCR, 나진과 하산을 경유해 이어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과도 연결되어 유라시아 경제권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으로서 경기도 통일대박 정책 실현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GTX 수도권 광역 순환철도망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향에서 파주로 연결을 하고 의정부에서 동두천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군포에서 평택을 지나 화성까지 연결하면 중국으로 가는 물류 항의 효과가 전 경기도로 퍼지게 됩니다. 셋째, 동북권 제3순환축인 동북부근 제3순환축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기존에 건설됐거나 앞으로 계획된 동서남북측 고속도로와 서울 외곽순환도로 제2 외곽순환도로로부터 제외되었습니다. 이 동북부 측이요. 그래서 제3의 순환축을 건설해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을 연결시키겠습니다. 동북권 제3순환축 노선안은 서울 연천 간 고속도로에다가 전국의 87호 국도를 연결시키고 포천시청을 지나는 56호 지방도로를 연결시켜서 가평 상면으로 가는 37호 국도를 통해 청평의 신청평대교를 거쳐서 설악으로 가는 37호 국도를 통과해서 중미산, 양평, 용문, 지평의 345호 지방도로를 거쳐서 여주, 영동 고속도로, 이천, 안성으로 연결되는 전체 약 200km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제3순환축 건설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의 국도 지방도로를 중심으로 4차선 및 6차선 확장과 선형 개량 산업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북부근 제3순환축을 통해 경기 동북부 지역이 가진 환경, 생태, 역사, 문화와 각 지역의 잠재력이 관광, 여가, 산업벨트로 연결시켜 지역의 발전과 미래가치 창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과 동북권 제3순환축은 이와 같습니다. 제3순환축은 서울 연천 고속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으로 통해서 이 안성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내부 도로와 경기 순환철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외곽 순환도로와 경기 순환철도의 효과를 동북부 쪽으로 확산하기 위한 안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도심마다 정체 구간이 상당해서 출퇴근에 큰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체 구간에 대해서 신속 급행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전 경기도를 통해서 만성적인 교통정체 또는 통행 불편 구간에 대해서 남북축은 지하화하겠습니다. 동서축은 고가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화 기반의 신속 급행도로를 설치해서 쾌속 교통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심 내에서 출퇴근 시간 또는 도심 내 혼잡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짜증스러운 출퇴근 문화를 해소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 이외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보완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첫째, 광역 심야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55개 노선 206회 운영 중인 광역 심야버스를 확대하여 서민의 교통비 부담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교통 취약 지역에 대한 버스 운행을 늘리겠습니다. 도농 복합시와 군 지역 등 버스 운행이 조기 종료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대중교통 취약 지역을 위한 버스 운영의 정평과 활성화를 통해 교통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어르신들을 위해 버스 노선에도 무임승차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경로부대가 적용되는 무임승차제를 일부 버스 노선에도 도입해서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GTX의 연장, 경기순환철도망 구축, 제3순환축 고속도로 건설, 만성적인 정체 구간 해소, 교통복지 정진과 편익의 향상, 제도적 뒷받침이 모두 어우러진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협력과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추진력 있는 후보가 꼭 필요합니다. 힘있는 여당 후보, 당차고 준비된 후보, 새로운 추진력에 저 김영선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저 김영선은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와 여당 모두를 설득해서 수도권 교통혁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회와 경제 구조와 대한민국 진로에 있어서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고 싶습니다. 저는 실천하는 민주주의,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민주주의, 민생 민주주의를 지향해 왔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면 저야말로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을 통해서 인생 3부작 프로그램으로 청년 취업, 여성 일자리 찾기, 작년 55세에서 75세의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을 획기적으로 열겠습니다. 제가 경기도를 돌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중앙에 와서 알릴 기회가 적습니다.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저 김영선이 이메일로 보도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이 나라가 그리고 경기도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실천적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 질문이 계시면 대답 드리겠습니다. 저의 아이디어가 실천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박사.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인데. 예,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3월 11일 현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8월 한국을 방문합니다. 지난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이번 방한을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황이 된 이후에도 한결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특히 작년 취임 후 첫 부활절 미사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간절히 빈다, 불화가 극복되고 화해의 정신이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기원해 주셨습니다. 이번 방한의 주제가 일어나 비추어라 라고 합니다. 모쪼록 한반도의 사랑과 화해의 기운이 다시 샘솟고 평화와 통일로 향한 문이 활짝 열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문서 위조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서 검찰에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 박근혜 정권 들어서만 두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국가 최고 정부기관의 이런 수모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참담한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야말로 바로 남재준 국정원장 본인입니다. 처음 공문서 위조 의혹이 제기된 지 무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데 정작 국정원은 뻔한 거짓말, 파렴치한 증거인멸, 꼬리 자르기로만 일관했습니다. 급기야 압수수색까지 스스로 불러들인 꼴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할 두 번째 당사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법에 따라 국정원을 감독하기는커녕 정당한 비판에도 아랑곳 없이 일방적인 옹호에만 급급했습니다. 대통령의 묻지마 비호는 결국 잘못된 신호를 보냈고 거꾸로 압수수색까지 초래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까지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며 막말을 쏟아냈던 새누리당 역시 그 책임에서 조금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미 남재준 원장이 지키겠다고 호언하던 국정원의 명예는 본인에 의해서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더 이상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과연 수뇌부의 지시나 허락 없이 간첩까지 날조해낸 이런 대규모 서류 위조가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원장을 즉시 해임하십시오.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